나는 장래희망을 바꿔야겠다. 이제 여드름이 얼굴 전체를 덮어가지고 여기서 막 피가 나고. 김밥하는 영상? 김밥하는 영상? 아니 김밥. 뭐가 김밥하겠다. 안녕하세요, 의사들입니다. 저는 의사 오세진. 저는 의사 전진. 저는 의사 진한나입니다. 나는 의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되게 다양한 답이 나왔네요. 후회한 적 없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나서는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당연히 조금 힘들긴 했죠. 근데 의사가 되고 나서는 수술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환자분들이랑 얘기하고 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세진쌤은 왜 반이에요? 저는 일단은 후회한 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 통틀어서 생각을 하면 후회한 적은 없다. 그게 뭐야? 이상한가요? 인턴이나 레지던트 전연차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는 정말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상담을 하면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았어요. 전화해서 맞아요. 근데 막상 그만둬 약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러면서 꾸역꾸역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막상 피부과 의사가 되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고 아는 것도 더 많아지고 또 공부해야 될 것도 더 많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런 후회했던 것들이 다 잊혀지고 지금은 해피엔딩으로 즐거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힘들었던 과거도 열심히 노력했었던 거기 때문에 미화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격이 약간 잘 까먹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저도 전반적인 이 의사라는 직업을 후회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후회한 적이 있다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래 든 건데 그 인턴을 할 때였어요. 서팔병동이라고 어린이 병원에 네. 소아암병동 있잖아요. 체열해야 되는 콜이 와서 병동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자꾸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있었던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앉아있던 친구가 점점 기운이 없어서 막 누워있고 그러던 중이었는데 그날 딱 병실에 갔는데 아담하고 예쁜 언니랑 앉아가지고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캐리 언니가 그 서팔병동에 놀러 온 거죠. 재밌게 노는데 제가 하는 거라고 피를 뽑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노는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 뽑는 시간. 노는데 방해도 되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방해 안 되게 최대한 하고서는 나왔는데 그 친구가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별이 될 때까지 내가 해준 거라고는 피 뽑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캐리 언니는 마지막에 놀러와서 되게 좋은 기억을 선물해주고 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장래희망을 바꿔야겠다. 캐리 언니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때 제가 의사 된 걸 후회했어요. 차라리 캐리 언니가 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사람의 몸만 아니라 마음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나는 다시 돌아가도 의대를 간다. 하나, 둘, 셋. 나만 X인데? 다시 가도 의대 갈 거예요? 의대 가죠. 의대 때 정말 힘들긴 했어요. 막 너무 힘들어서 막 같이 울면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제가 많이 달래줬죠. 그죠? 이 두 분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막상 그때 할 때는 너무 많으니까 친구들과의 경쟁이 아니고 진짜 나 자신과의 경쟁? 지금 생각해보면 매주 막 퀘스트 깨듯이 오늘은 몇 장 보고 자야 돼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성실의 아이콘. 네. 맨날 잤던 것 같아요. 꿈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주로 꿈에서 많이 공부를 했죠. 꿈에서 많이 이렇게 대고 자면은 들어가고 네. 이런 건가요? 저 진짜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요새는 어떤 사람이 인기가 많다 하면은 신경 써서 챙겨보고 막 새로운 아이돌 나오면 그런 것도 되게 막 찾아보고 아무래도 성형외과는 좀 이제 트렌드에 맞는 거를 계속 쫓아가야 되니까 그런 게 적성에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시 선택한다면 의대에 갈 것 같아요. 지금 남는 기억은 밤새 공부하다가 야식 먹었던 기억들. 그죠. 야식 많이 먹고 또 친구들끼리 시험 끝나고 모여서 TV 몰아서 보거나 아니면
이태원 같은 데 놀러 가서 이태원 가셨나요? 그때 갔잖아요, 저 간 적 없는데. 이태원 간 적 없는데요?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좀 좋았던 추억들이 많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레지던트를 끝나고 전문의가 되고 나니까 이제 참 잘 왔다는 생각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두 분은 4년 대학을 다니고 나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많은 고민하고 선택하고 오신 거니까 더 만족도가 있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전 X를 들었는데 저는 다시 공부를 한다면 그 법대에 가고 싶어요. 지금도 갈 수 있어요? 지금 다시 공부할 수 있나요? 사실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임상의사를 안 하기로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좀 개개인보다 집단을 고치고 또 의료 제도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공중보건학 석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석사 가기 전에 어차피 공부를 더 할 거면 법학 전문대학원을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준비할 게 좀 많고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게 있어서 영국으로 공중보건학 석사를 하러 갔던 거죠. 법을 알면 큰 틀에서 뭔가를 바꾸는데 더 유리한 것 같아가지고 법을 배우고 싶어요. 이제 임상과 선택에 되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왜 그 과를 선택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은 피부가 많이 좋아졌지만 중학교 때랑 이제 대학교 때 한때 여드름이 폭발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진짜? 피부 좋은 것밖에 못 봐가지고 나는 피부에서 광이 나요, 광이. 감사합니다. 나중에 비법 풀어주시나요? 당연하죠. 중학교 때는 심지어 이제 여드름이 얼굴 전체를 덮어가지고 여기서 막 피가 나고 동생이 막 피 터졌다고 막 이럴 정도였고 그리고 대학교 때는 갑자기 이제 성인 여드름이 폭발을 해가지고 피부과에 가서 박피술을 받았는데 그때 또 부작용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확 다 뒤집어져서 그때 조금 대인기피증이 생겼었어요. 스트레스 받았구나. 그래서 그때 피부과에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다. 근데 피부과가 조금 경쟁이 세니까 어떡하지? 가고 싶다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운이 좋게 이제 피부과 전문의가 되었죠. 성적이 워낙 좋으셨잖아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상 받으셨잖아요. 상 받았잖아요. 그건 성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논문상. 저희 기숙사에 그 진리터라는 공부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진리터 귀신이었어요. 진리터에 계속 있어. 제일 일찍 들어가서 제일 늦게까지 있었잖아요. 새벽까지 공부하고 맨날. 심지어 잠도 없어요. 잠이 없어서. 맞아, 일찍 일어나고. 남들 다 잘 때 공부하고. 네, 그러면 지인쌤은 왜 성형외과 선택했어요? 저는 제가 진짜 조그만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인터넷에 김밥 하는 영상. 김밥 하는 영상. 김밥. 피지 짜는 영상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정말 조그만 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슴 수술, 눈 수술, 뭐 코 수술 이런 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다른 과들에 비해서 정말 조그만 거를 열심히 보는 과예요. 정말 미세한 거를 보는 과고 뭐 눈 같은 경우에는 1mm만 차이 나도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가 조그만 걸 되게 열심히 보는 과여서 거기에서 일단 매력을 느꼈죠. 병원 가면은 제 키보다 더 큰 현미경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 네. 병원에? 되게 몇 억짜리래요. 그래서 안 보여주는구나, 아무나. 네. 아무나 못 만져요. 못 만지죠. 네. 수술을 하는 교수님하고 뭐 어시스탄트 분만 딱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턴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 현미경을 다치지 않고 옮기는 거예요. 몇 억짜리 때문에.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커가지고 혼자 움직이기 힘들지 않나요? 그죠. 근데 해야죠. 인턴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 근육이 약간 늘셨다. 현미경을 끌면서 이제 근육이 좀 늘었죠. 힘도 세지고. 그 교수님이 되게 불쌍해 보였나 봐요. 맨날 현미경을 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를 어시스트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흔한 기회가 아닌데. 그죠.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거는 보통은 전공이 3, 4년 차 정도는 돼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조금만 흔들리면은 집도 하시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영광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현미경을 처음 봤거든요. 맨날 옮기기만 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무겁게 옮겨야 되는 거지? 하고 했는데 정말 그 현미경으로 보면은 정말 작은 게 한 8배? 9배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고 나서 굉장한 매력을 느꼈죠.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씹어 생각을 해서. 먹어버린다.
그건 아니고요. 열심히 보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진짜 학생 때 지인이가 성형외과 갈 거를 생각 못 했거든요. 맞아요. 학생 때는 솔직히 전 내과 할 줄 알았어요. 내과가 저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제가 내과를 잘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 성적 좋았잖아. 둘 다 성적 좋으니까 성형외과 교육과 갔지. 현미경 끌고 이런 인턴 잡 하는 거를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자기 위치에서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회도 오고 새롭게 다른 길이 좀 열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역시 성실의 아이콘. 그러네요. 근데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다들 전공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유학 가는 걸 선택한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남들과는 네. 다른 길을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는지. 일단 뭐 저는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해가지고 이대로 왔거든요. 되게 막연하게 그냥 그런 오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왔어요. 실제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죠? 예과 마치고 본과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캄보디아 1년 살면서 봉사활동 했었고 그러면서 이쪽 길이 또 나랑 잘 맞는구나. 나는 생활력이 정말 강해서 어디 가서든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의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야지. 졸업하고 저는 조금 더 저의 길을 찾아보고 싶어서 그 인턴을 바로 안 했잖아요. 국제기구에서 일을 해보니까 좀 공부가 더 필요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의학을 의대에서 배웠지만 인구 집단 단위로 뭘 배우거나 아니면 또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고 역학이라는 학문 분야도 더 맞아요. 배워야 되고 공부가 필요하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네. 그런 게 더 필요할 것 같긴 맞아요. 해요. 하지만 여전히 이쪽 분야는 재미가 있고 도전하는 그런 마음은 들지만 힘들기도 해요. 뚜렷하게 이거 다음에는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엔 또 이거 하고 이런 게 없이 제가 계속 찾아다녀야 되니까 네. 그리고 외국이랑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려운 점도 있고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쌤들하고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일단 이걸 잘해보려고요. 오늘 저희가 첫 영상을 찍어봤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떠셨어요? 처음엔 좀 긴장도 돼서 말도 잘 안 나오고 했는데 좀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된 것 같아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지은쌤은요? 저는 셋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이렇게 대단한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공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았었어요. 앞으로 시청자님들과의 공유를 통해서 좀 더 재밌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 셋이서 만나서 얘기하던 이야기를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니까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여자로서 또 의사로서 살아가는 이야기 다양하게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채널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